늦은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햇살이 서서히 기울고 저택의 정원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로 고요히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그 집의 주인은 70을 넘긴 회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저녁을 함께할 가족은 없었어요. 넓은 식탁에 앉아 혼자 국을 떠먹는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회장은 종종 젊은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달리던 시간, 그 속에서 놓쳐버린 것들, 그리고 비워진 마음 한쪽을요. 그날도 그는 묵묵히 식사를 하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적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마치 숨조차 멎는 듯한 순간이었지요. 그때 부드러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반찬이 조금 식은 것 같아요. 새로 덮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 세월 일을 해온 듯 단정한 말투였지요. 그녀는 이 집에서 일한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된 가정부였습니다. 환갑을 조금 넘긴 나이, 그러나 꾸준한 생활 습관 덕분에 움직임은 부드럽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희.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위해 남몰래 헌신해온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는 외국으로 나가 연락이 드물었습니다. 삶의 대부분은 노동으로 채워졌지요. 새벽마다 식당에 나가고 늦은 밤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세월. 그 고단한 흔적이 손등에 굳은 살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낸 시간이 곧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회장은 그런 그녀의 태도를 흘끗 바라보며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래전 자신을 위해 일하던 수많은 직원들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차분함과 따뜻함이었지요. 그는 무심한 듯 시선을 돌렸지만 속으로는 묘하게 안심이 되는군 하고 중얼렸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에 새로 데운 국을 올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많이 드셔야 건강이 좋으실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대답 대신 국을 들었습니다. 따끈한 김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공허하게 비어있던 식탁의 온기가 번지는 듯 했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계절은 초여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장미가 피어났고 회장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꽃 향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뜰에서 정희가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작은 몸으로 정원을 가꾸고 떨어진 잎을 주워 담으며 흥얼거리는 모습. 회장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사람, 참 묘하구나. 그는 크게 웃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계 때문에 들어온 집이었지만 회장이 보여주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 묘한 존중을 느꼈습니다. 많은 주인들이 허세와 고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노인은 달랐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무게 있는 침묵이 오히려 따뜻하게 다가왔지요.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정희 씨, 차 한 잔 같이 하겠소?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회장님. 잠시만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응접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오. 하루가 너무 짧았소. 더 큰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길구려. 정희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곁에 없으면 시간이 더디게 흐르지요. 그 짧은 대답에 회장은 깊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가끔 젊은 시절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회장은 잊고 지냈던 추억을 꺼냈습니다. 서로의 삶이 다르지만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그림자가 두 사람을 가만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더 깊은 마음을 느끼고 있었고 정희 역시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을 느꼈습니다. 저택의 긴 복도와 고요한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작은 대화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곧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이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점점 무거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장미가 만개했고 집 안은 한결 활기를 띠는 듯 보였지요. 회장은 정희와의 차 한 잔 대화를 일상처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그가 조금씩 웃음을 보이자 하인들 사이에서도 작은 수군거림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의 조카 민수가 집을 찾았지요. 그는 회장의 유일한 혈육이자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그는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삼촌, 오랜만에 뵙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도. 바쁜데 웬일이냐? 삼촌 건강이 걱정되어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민수의 시선은 곧장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정희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순간 민수의 눈에 미묘한 불쾌감이 스쳤습니다. 새 가정부입니까?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성실한 분일세. 덕분에 집안이 단정해졌지.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삼촌 연세도 있으신데 괜한 오해 살 일은 없으셔야죠. 그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민수, 괜한 소리 하지 마. 그분은 내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정희는 이 대화를 들은 듯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지요. 며칠 뒤 민수는 다시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단호했습니다. 삼촌, 회사를 위해서라도 집안일은 깔끔해야 합니다. 가정부에게 지나치게 마음을 주면 곤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장은 묵묵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싹 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이라 하기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더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지요. 정의 역시 민수의 태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서 혼자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머문 걸까? 회장님께 누가 되는 건 아닐까?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 한켠에는 늘 불안이 자리했습니다. 가정부라는 신분, 나이 많은 여인이라는 한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그러나 회장 앞에 서면 그 불안이 잠시 잦아들곤 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눈빛은 오랜 세월 잃었던 존중과 따뜻함을 주었으니까요. 어느 늦은 저녁, 회장은 정희를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정희 씨, 요즘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집에 있는 것이 혹시 불편을 드리진 않을까요? 제가 들으니 주위에서 좋지 않게 보기도 한다고 해서요.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생각대로 삽니다. 당신이 있기에 집이 따뜻해진 겁니다. 정희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말한 따뜻함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자신이 감히 받아들여도 되는 마음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 앞에서도 삼촌의 집안 사정을 은근히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삼촌 댁에 새 사람이 들어왔다더군. 연세에 맞지 않는 일이지 않나? 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회장에게도 그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회장은 깊은 밤 홀로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웃음 가득했던 한때의 장면들. 그러나 지금 곁에 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덮으며 그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던 걸까? 정희는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집안 불을 끄며 회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걱정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들의 인연은 분명 시작되었지만 세상의 눈초리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시선, 회사와 집안의 소문, 그리고 두 사람 마음속의 불안. 그것이 서서히 큰 그림자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앞으로 두 사람을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며칠째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한 시장의 골목조차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또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 이사들이 차례로 찾아와 은근한 말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중요한 시기입니다. 괜한 소문은 회사에도 좋지 않습니다. 말은 존중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담담히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서재에 앉아 있으면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이름과 책임이 한순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저녁 식탁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곤란하신 건 아닌가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정희 씨,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소. 다만 당신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일 뿐이요. 그날 밤 정희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옳은가? 나 때문에 회장님이 욕을 먹는 건 아닐까?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도 서재 불빛 아래에서 고개를 떨군 채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수많은 위기를 견뎌낸 자신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재산이나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국 날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가정부랑 결혼이란 이건 집안의 수치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래된 손가락 마디가 천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소리를 낮게 가다듬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하는 말 알겠다. 하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지 않느냐. 그 대화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자리를 피해 작은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사 때에도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자꾸만 젖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내뱉은 말에 회장님의 손이 순간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떠난다니 그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오.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움켜쥐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는 두 사람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미세한 불빛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혼자가 되지 말아요.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해요. 정희 또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체면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끝에 작은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똑같은 물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정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또한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으며 정희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다짐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은 정희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오후였습니다. 정희 씨,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지요. 정희는 눈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때문에 마음 고생만 시켜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오. 다만 우리가 서로를 믿고 가는 길이라면 남들이 뭐라 해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소. 그 말에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작고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달라졌습니다. 회장님은 정희를 더 이상 집안의 가정부가 아닌 동반자로 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서재에서도 그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와 다시 마주한 자리에서 회장님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을 따를 때가 왔다. 너는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민수는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반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남긴 한마디는 짧았습니다. 삼촌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은 두 사람에게 커다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다시 나갔을 때 예전과 달리 시선이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녀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회장님 곁에 있어도 되는구나. 밤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더 바랄 게 없지요. 우리 함께라면 남은 길도 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에는 앞으로를 살아낼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움트던 결심은 이제 작은 희망의 싹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버틸 용기를 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결단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장님과 가정부의 결혼 소식이 언론에 흘러나온 것은 단 하루 만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라는 상징성과 가정부 출신이라는 대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신문에는 재벌가의 파격 선택, 사랑인가, 계산인가라는 제목이 하루 종일 실렸습니다. 회사 내부의 반발은 더욱 거셌습니다. 임원진들은 회장님을 직접 찾아와 압박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이 결혼은 철회해 주십시오.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계 구도는 또 어떻게 하시옵니까? 그러나 회장님은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 가지 끝에 달린 매화 봉오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 버티다 결국 터져 나올 생명력을 닮아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여서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어머니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저희는 어떻게 삽니까? 말이 거세질수록 가정부였던 그녀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손등을 꼭 움켜쥐며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애써 담담했지만 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회사 주주총회 자리.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회장님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사람과 함께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이 결정을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나 체면보다 제 곁을 지켜준 마음을 선택합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은 얼굴이 굳었고 언론은 번쩍이는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당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님의 큰 아들이 식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문 안으로 들어가시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언젠가 이해할 것이다. 아버지가 왜 이 길을 가는지. 그 한마디 후 회장님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지만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은 의심과 조롱 그리고 한 줌의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